자, 송경운전. 무심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제 약간 옛날 그 글 스타일에 열전 전 스타일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무심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작가의 호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해진 베옷을 입고 여인말을 타고 노복도 없이 혼자 전주정 서쪽을 따라 얼음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뭐 그랬대요. 그때는 봄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봄이라는 계절에 3월 상순이나 복사꽃과 자두꽃이 온 성안에 가득 피어 있었다. 저 멀리 어떤 장부한 사람이 보였는데 돼지팡이를 등에 지고 허름하고 짤막한 베옷을 입은 그는 마음껏 노래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살적과 머리칼이 눈처럼 이었다. 노래를 들어보니 이러했다. 강호의 기약 두고 10년을 분주하니 그 모르는 백구는 더디 온다 하건만은 성은이 지중하시니 갚고 갈까 하노라. 자연 진화 플러스 충입니다. 이런 내용 많이 보셨죠? 내가 탄 말 바로 앞에 다가와 그제야 보았더니 서울의 예닥사 송경운이었다. 그러니까 이 장부 한 사람이 보였는데 걔가 송경운이었다는 거죠. 무심자는 예전에 그와 교분이 있었기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돼지팡이를 짚은 건 늙어서고 짤막한 베옷을 걸친 건 가난해서고 그냥 걸어가는 건 말이 없어서일 텐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너는 늙고 가난한데, 그죠? 늙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경운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쇠뇌. 여러분 이걸 보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쇠뇌. 천민이라는 거예요. 천민. 천민이 자기 자신을 양반 앞에서 가리킬 때 소인네 이렇게 말하죠. 소인네, 소인네를 줄여서 쇠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천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쇠네는 예전에 음악을 좋아했지요. 그러니 쇠네는 늙은 악사입니다. 노래는 음악 중 읍뜸 가는 것이죠. 늙은 악사로서 봄날의 흥에 겨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게 이상하신지요? 쇠네가 알기로 선생님은 옛날에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분인데 순호 비단 옷을 해진 베옷으로 바꿔 입고 멋진 청총마 대신 여인말을 타고 설랑 그 많던 뒤따르던 종들은 어찌하시고 노복 하나도 없이 종이 하나도 없이 서울의 큰 길 대신 산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나한테 지금 가난한데 왜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냐라고 물었지. 너는 예전엔 벼슬 했는데 지금은 물러나서 홀로 된 신세가 되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하고 계십니까? 쇠뇌는 선생님이 유독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이, 그죠?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 노래를 하며 행복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뭐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즐겁게 놀리며 한나절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같이 놀았대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송경운은 서울 사람이다. 자, 이제 소개했죠. 소개. 송경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 말로는 옛날에 이 절도사의 노복이었는데 종이었죠. 천민이죠.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 특별히 노비장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아, 그러면 노비가 아니네. 그죠? 네, 노비가 아니에요. 마침내 군공으로, 이게 군대 할 때 군자거든요. 공은 공을 세우다 할 때 공자고, 그래서 군대에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군공. 사과 벼슬까지 얻었다고 하는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양반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노비장부에서 빠져나왔다는 거는 이제 면천을 했다고 하거든요. 천민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전쟁 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나오는데 전쟁 때 공을 세워가지고 벼슬까지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민이라고 볼 수 없죠. 양반이라고 봐야죠. 물론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상 이렇게 해서 벼슬을 얻었다. 물론 이제 신분상으로는 양반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쉽게 인정되진 않았죠. 뭐 어쨌든 체구가 훤칠하게 컸고 풍채가 좋고 피부가 희고 가느스름한 눈은 별처럼 빛나고 수염이 아름답고 담소를 잘하고 말하자면 참으로 호남자였다. 그가 타고나길 유독 음률을 잘 알았다. 음악. 9살 때 비파를 배웠는데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게 되어 재능충이네.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고 12살에는 서울과 근방까지 이름이 났다. 아로새긴 대들보 아래 화려한 잔치 자리가 그의 거처였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잔치에서 얘를 불러대는 거지. 저희 잔치 파티 와가지고 연주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부르는 거지. 금인과 옥관자를 한 고위 관료가 그의 동반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도 얘를 막 아끼고 불러대는 겁니다. 꽃장식을 하고 구름같이 풍은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서로 발굽을 밟으며 서로 밀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북적거리는 연회석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송악사 어딨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송악사를 찾는 거죠. 송경훈을 찾는 거야. 아무 분가에서 불러갔다지 여긴 못 와. 뭐 이런 말이죠. 어딨나? 아무의 상공이 불러갔다는군. 이러면 이제 남은 자리는 쓸쓸해져. 즐거워하는 이가 드물었다. 그 정도로 잔치의 어떤 즐거움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지을 정도로 이 송경훈이라는 사람이 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좋아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의 지극한 경지를 칭찬할 때 어째 송경훈의 비파 같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누가 잘생겼다, 차은우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은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아스트로는 몰라도 차은우는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야. 어째 송경훈의 비파 같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송경훈이 유명했다. 거의 차은우급이었다. 뭐 이런 말이야. 나무하고 소먹이는 아이들이 모여돌다가 누가 몹시 재밌는 말을 했을 때에도 어째 송경훈의 비파 같네. 말을 배우는 2살 된 어린애들도 상관없는 것을 가리키며 어째 송경훈의 비파 같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옛날 것들 과장이 심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어쨌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당시 송경훈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 대략 이러하였다. 됐죠? 그 다음 전주는 큰 도회지이다. 전주 아시죠? 비빔밥.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안 먹는데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맛있는데 왜 안 사 먹지? 자, 인물이 많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지만 백성들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왜 어려움이 많지? 화려한 것을 숭상하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에 관가에서 말고는 그 경내의 음악 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거기서 음악 틀어도 되겠냐? 안 하겠죠. 그런데 경운이 와서 살고부터 이곳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모두들 즐거워하게 되어 밀려오는 파도인 양 잔뜩 몰려들었다.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경우는 비록 무슨 일을 하던 중이라도 어김없이 서둘러 그만두고 비파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쇳내같이 하찮은 것을 귀하께서 좋게 보아주시는 이유는 쇳내의 손에 있습지요. 쇳내 어찌 감히 손을 더디놀릴 수 있겠으며 쇳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송경호는 그게 고마우니까 자기를 찾아와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제 허투루 대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전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런 얘기죠. 뭐 수십 명의 제자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젠가 그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경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비파가 옛 곡조와 요즘 곡조가 다른데 지금 사람은 대체로 옛 곡조를 내치고 요즘 곡조를 숭상하고 있지요. 유독 저는 옛 곡조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전부 옛 곡조로 채우고 요즘 곡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 저의 마음에 흡족하고 이야말로 음악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여 조급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으며 넉넉하게 여유 있는 소리를 낸다면 말세의 사악한 소리를 씻어내고 저 훌륭한 옛날의 바른 음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평생을 그런 음악을 하여 수세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인지라 그렇게 연주를 하면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잘 이해를 못해 즐거워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연주를 한다는 게 뭐냐면 옛 곡조로만 풀로 채우는 거죠. 옛 곡조로만 풀로 채우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만약 음악을 듣고도 즐겁지 않다면 비록 안회나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안회나 증점이 시인이 아닌가? 음악가인가? 음악가인가 봐. 안회나 증점이 여기서 검은고를 연주한다 한들 또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중심이에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작자, 그러니까 연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즐거운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이게 당연하죠.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대중성이라는 거고 대중성이 없으면 사장되기 마련이고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지금 몇 년이야? 2024년이죠. 한 40년? 30년에서 4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상업적인, 그러니까 상업적이라는 게 대중성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글들을 쓰면 욕을 했습니다. 예, 작가가 너무 상업성에만 빠져 있다. 이러면서 너무 상업적인 글만 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너무 상업적이라서 문제긴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장인 정신이나 어떤 작가 정신이나 기자 정신이나 이런 게 없죠. 이게 너무 없어서 문제긴 한데 옛날에는 또 이게 너무 강했어. 그래가지고 상업적인 글들을 이제 비판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언제야 이게 고전산문이니까 조선시대 아니야. 조선시대에 쓰인 글인데 이때 작가가 이미 듣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죠? 경험자들 위주로, 감상자들 위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 때문에 저는 다만 저의 곡조를 변주하여 요즘 곡조를 간간히 섞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봐,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야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 그래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곡조를 간간히 섞어줌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예술가의 자세란 어떠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일단 송경훈이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헛소리죠. 노비였어요. 2번이고요. 음악에 재능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무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주인공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인용하여 그의 내적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주인공이 부른 노래가 있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일단 요거 주인공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거 송경훈이 부른 거죠. 아, 송경훈이 주인공인가? 잠깐만요. 그러게. 주인공이 부른 노래. 아, 그러네요. 송경훈이 부른 노래. 이건 맞네. 아, 요게 틀렸다고 봐야겠네. 난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맞네요. 인용 맞고. 근데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내적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안타까움 아니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났니? 뭐 이런 말인 거잖아. 오히려 안타까움이 아니고 좋아 보여서 그런 거죠. 너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늙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났니?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유춘이 요건데 사람들이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근데 저 거지가 하나 있는데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막 연주를 하면 엄청 좋아해.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음악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높은 재주이고 높은 기회인 건 맞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질 않는 거죠.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송경훈이 유우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야, 듣는 사람이 행복하고 듣는 사람이 즐거운 음악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